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8일 정사 5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기자의 존후를 비석에 대해 서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청컨대 기자의 존후를 더해서 비석에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어찌 존후를 더할 수 있겠는가. 다만 기자비라고만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니 경등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9일 무호 첫번째 기사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윤봉을 맞아 온 집년을 베풀게 하다. 교기 광주 각 2필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9일 무호 두번째 기사 윤봉이 말, 다래 등을 요구하니 주게 하다.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0일 신유 첫번째 기사 좌의정 황희에게 명하여 약산성 수축의 편의의 여부를 알아보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찬성 권진이 계하기를 약산성 수축의 편의의 여부를 정부와 육조가 일찍이 그 도의 소임을 지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였사온데 신도 일찍이 그 도에 감사가 되어 그곳의 요해지와 험조한 데다가 어떠한지 능히 살피지 못했사오니 그 도의 소임을 지낸 자도 필경은 모두 신과 같을 것이온즉 청컨대 재상을 뽑아서 살펴보게 한 뒤에 의정하소서 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기고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좌의정 황희에게 말하기를 경히 재상 한 사람을 가려서 함께 가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0일 신유 두번째 기사 우대원 허승이 이상의 불효한 행적에 대해서 아뢰다. 우대원 허승이 계하기를 이상은 지금 계모의 상사를 당하였는데 음주식욕하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 아우 이달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미워하여 종아리를 때리면서 권하였사오며 걸상에 앉아 그 아비가 지나가도 편히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그 어느 동작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형벌하는 직책을 맡았으므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니 매우 못난 자로다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2일 신유 세번째 기사 상장의궤에 100변 없는 소나무를 쓴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의논하여 고치게 하다. 환부사 병계량이 계하기를 임금의 상장의궤는 만세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대왕의 상장의궤의 관곽은 소나무로서 100변이 없는 황장을 쓴다 하였으니 어찌 100변 없는 소나무가 있겠습니까? 후세에 가서 이를 믿고 반드시 100변 없는 소나무를 구할 것이오니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기고 호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0일 신유 네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0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친척 없이 기식하는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복과 상료를 주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경우에 일가와 친척이 없이 남의 집에 기식하고 있는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사철의 의복과 상료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2일 신유 여섯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 품의 반인의 문부를 만들게 해달라는 사헌부의 상소. 이제부터 각 품의 반인을 병조에서 문부를 만들게 하여 한부름 본부에 간직해 두고 다음 날의 빙고가 되게 하고 고쳐 임명할 때에도 또한 반드시 본부에 이문하여 그 사람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상고한 뒤에 고쳐 임명할 것입니다. 만약
외방으로 임명하여 보낼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차첩을 주어 보내어 혹 함부로 패되는 일을 하거든 수령이 그 차첩을 조사해서 이것이 없는 자는 곧 죄주도록 하소서. 또 종친의 반인을 채아직으로서 제수할 때에도 반드시 차첩을 상고한 뒤에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며 출사할 때에도 또한 차첩을 조사하기를 위와 같이 하면 아부하는 무리들이 자연히 끊어지게 되어 참남한 짓을 하는 패단이 영구히 없어질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제가를 하시와 시행하여소서 하였다. 출사는 고신을 내어줌을 말한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창승이 요동에서 돌아오니 안주 평양 황주 개성 유사에서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접반산 노환이 치부하기를 창승이 요동에서 돌아옵니다 하니 안주 평양 황주 개성 유후사 이외에는 잔치를 베푸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손위사 운성군 박종우를 평양에 보내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상의 일족인 이춘 이용 등의 선군역을 면하도록 해주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망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윤봉이 임금과 중궁 동궁에게 물품을 올리니 마포 등을 회증하다. 윤봉이 단자 2필, 사 1필을 위에 올리고 중궁에게는 단자와 사 각 1필을 동궁에게는 단자 2필을 올리니 마포 28필, 저포 9필을 회증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1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차자가 사묘를 세우는 문제와 이 시를 함께 부하는 예 등에 대해서 의논하다. 상정소 제조, 이직, 황희, 병기랑, 허조, 신상, 조계생, 정초 등이 의논하여 계하기를 예기의 정자 없는 편에 이르기를 종자는 사이고 서자는 대부 이상의 벼슬을 할 때에는 종자 집에 가서 생으로 제사를 올리되 충문의 효자 아무개는 개가 아무개가 되어 상사에 전신합니다 하고 만약에 종자가 죄를 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서자가 대부일 때에는 그 제사의 충문의 효자 아무개가 계자 아무개에게 상사를 집행하도록 합니다고 한다 했으니 신등이 거기 상고하건대 서자는 비록 대부가 되었더라도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종자는 다른 나라에 가 있어서 서자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자의 명령으로 대신하는 것이니 그 조상을 높이고 종통을 공경하는 엄한 뜻이 이와 같아서 차자가 사묘를 세운다는 예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난처한 것이 있게 되면 예법도 따라 변하는 것이니 옛날에 장자나 장손이 잔약하고 용렬해서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나 하고 있어 비록 종인들이 서로 돕더라도 끝내 사당을 세우지 못하는 자에게 차자로 하여금 사당을 세우게 할 것이며 그 장자나 장손이 지금은 비록 외롭고 잔약하여 의지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당을 세울 만한 자이면 차자는 사당을 세울 수 없다는 경제 육전의 예에 의하여 깨끗한 방을 한 칸을 가려서 신주를 받들 때 장자와 장손이 사당을 세워 신주를 다시 모셔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장자와 장손이 비록 회질자라 하더라도 집이 있을 때는 사당을 세우는데 제사 때를 당하였으면 차자가 대행을 하되 문공가래에 의해서 제사 지낼 처음에 자리에 나아가 참신만 하고 딴 곳에 쉬다가 제사를 마치면 자리에 돌아와서 사신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풍속은 대소종의 제도가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주문공가래의 대종소종도에 의하여 오직 정조의 장자손만이 종이 되어 사당을 다스리고 신주를 세워 제사를 올리게 할 것이며
같은 정조의 중자손은 종손의 집에 가서 집사에게 재물을 주어 상조할 것입니다. 만일 거리가 멀어 능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공가래에 의하여 다만 지사 지낼 때에 신위를 만들어 지방을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사를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이 실과 함께 부하는 예를 의논하게 하니 이직, 허조, 신상, 조계생 등이 이르기를 예기의 상복 소기편을 살펴보면 부는 조고에게 부하되 조고가 세 분이면 친에게 부한다 하였사온즉 이것은 부묘의 예에 있어 세 분이면 혹 두 분 계모가 있음을 말한 것이고 친이란 시아버지의 생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위공숙 수건 말하기를 전취와 후계가 모두 정실이고 적통이면 함께 부하여도 예법에 혐의 될 것이 없다 하였으며 주문공 가래에는 졸곡한 다음에 부한다 하고 그 주석에 이르기를 모상의 조비가 두 분 이상이며 친자를 부한다 하였으니 신등이 거기 상고하건대 천자와 제후의 적배와 빈잉은 명분이 매우 엄함으로 적배의 사항을 당한 뒤에 빈잉이 비록 사랑을 받아 중곤의 자리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바로 전날의 명분은 이미 정한 사람의 것이니 전에 이른 바와 같이 두 적비를 함께 세우는 것은 어지러움의 근본인 것입니다. 혹 대를 이을 임금이 서울의 몸에서 나서 그 어머니를 높이고자 하여 전후를 더한다면 이는 선유가 이른 바와 같이 도리어 그 아비를 낳게 하는 것이며 대부에 이르러서는 예법에 제취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위공숙의 이른바 전취와 후계가 모두 정적일 때는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출 수가 없으니 고려의 조고가 세 분 있다는 것을 어찌 이것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고려에 의해서 두 사람 이상을 함께 부하게 하소서 하였다. 변계랑은 이르기를 3대에는 한 황제의 한 황후뿐이었는데 한나라 이후에 이르러서 전취와 후계가 모두 적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한미하다가 나중에 현달한 것을 모두 적이라고 하는 의논은 방자하고 사특한 말인데도 이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손나라 원풍연간에 옛사람은 조고가 세 분이면 친자에게 부한다는 글을 인용하여 이것을 개성해서 간사한 의논을 만들어 쓴 자가 있어 심지어는 이후나 삼후도 모두 부한다는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3대의 제도는 가장 바르다고 하겠는데 후세의 선비들이 그 당시 임금의 어머니를 추존할 마음으로 고금의 경전을 이끌어다가 그 말을 수식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엎드려 살피건대 성상께서는 이루 신중에서 나온 특별히 밝은 교지를 내리시어 1실의 부묘하는 일과 2실, 3실의 제양할 곳을 신등에게 명하여 의논하라 하셨으니 이는 아마도 좋기 천고의 유신들이 아첨하고 필요한 것을 깨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2실, 3실의 제양할 곳인즉 그 소생자가 신의를 만들어 취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이 명하여 황이 맹사성, 변계랑, 허조, 신상, 정초 등을 불러들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희 계량상 등이 또 의논하기를 사대부가 사대를 제사 지내는 예법은 마땅히 원전의 제도를 쫓을 것입니다 하고 사성, 조, 초 등은 마땅히 명나라의 제도를 쫓을 것입니다 하니 계량과 초를 명하여 각기 그들의 뜻을 말하게 하였다. 초가 아뢰기를 어떤 이가 정자에게 묻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조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고조까지는 복이 있으니 제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이다. 나의 집안은 고조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복이 다름이 없고 모두 고조의 복까지 있으니 이미 이와 같다면 제사도 지내야만 한다 하였으며
주문공 가래에 이르기를 사감을 두되 고조는 서쪽에 모시고 증조는 그 다음에 조가 다음이요 부는 그 다음에 모신다 하였으나 명나라의 공후와 풍관의 집 사선도에서는 고조, 증조, 조, 부의 내위를 벌려 세웠습니다. 본조에서는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 지내며 서인은 다만 고비만 제사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만일 아비가 6품 이상이라면 3대를 제사 지내며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무직이면 다만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마땅히 정조와 조의 신주를 철거할 것이나 긴날에 가서 6품에 제수되며 다시 신주를 세울 것이며 사세가 난처하면 한결같이 명나라의 제도를 따를 것입니다 하였고, 계량이 아뢰기를 대개 의례의 제법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차등이 있는데 이는 천리의 본연에서 나오는 것이요 살아온 지혜나 사슬로서 마음대로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자가 전한 중용의 조묘를 수리한다는 글장에서 조묘는 천자가 7, 제우는 5, 대부가 3, 적자인 선비는 2, 관사는 1이다 하였고, 어떤 이가 주자에게 묻기를 관사를 일묘로 한 것은 부모만을 제사 지내고 조부모에게는 미치지 않는데 이것은 인정에 먼 것이 아닙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지위가 낮으면 은택도 얕은 법이니 그 이치는 당연히 이와 같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실로 고금의 큰 법입니다. 지금 명나라의 제도의 풍가는 4대를 제사 지내고 서민은 3대를 제사 지내게 했사온데 또한 풍간과 서인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옛날과 맞지 않으므로 본조의 시향하는 예법은 가장 사리에 바른 것을 얻었고 인정에도 마땅한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비가 죽어 자식이 계승한다는 것을 배출되었거나 복작되었을 때의 일 따위로 논한다면 매우 소활할 것입니다. 대개 법은 떳떳한 것을 기준하여 세운 것이고 중도에 변할 것을 생각하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천하의 만사가 모두 그러한데 어찌하여 신주를 만들어 놓고 철거하는 일에만 도리어 의심되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이른바 일소에 불을 붙일 일이므로 깊이 변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자가 정자의 학설을 논한 것만이 제사에 대한 본의를 얻은 것이오니 그 뜻을 궁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정자의 동지에는 시조를 제사하고 입춘에는 선조를 제사한다는 것을 주자도 그것이 참람하다고 의논하였고, 또 이르기를 고조를 제사한다는 글은 보지 못했다 하였으니 이른바 본의를 얻었다는 것은 특히 그 이치를 논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위가 낮고 은택이 얕으면 이치가 마땅히 이와 같다고 말할 것과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유들이 이르기를 주자의 말은 하나는 그 나머지 나누어지는 것을 말했고 하나는 그 이치를 말하였지만 이것은 이른바 이치는 하나이로되 그것을 분개하면 만가지라는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묘제에는 스스로 강수의 함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예법에도 반드시 이와 마찬가지였는데 어찌 사당은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는 차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들의 뜻도 이것에 벗어나지는 결코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모두 고조 증조에 미치지 않았으니 다시 조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뚜렷하고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태조와 태종께서 40년 동안 성헌하신 것은 실로 근거가 있습니다. 또 사리로서 논한다면 저들 서인에게 비록 4대를 제사 지내게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형벌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일에 서인들이 비록 행할 수 없더라도 우선 이 법을 세워서 오는 세대에 세상에 보인다고 말한다면 또한 믿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가래를 쫓고자 한다면 또한 명나라의 제도와 같지 않사오니 한결같이 조종의 성헌에 의해서 변경하지 마소서 하니 문신 4품 이상에게 명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계량의 의논을 좇는 자가 많고 초의 의논을 좇는 자는 4, 5인 뿐이었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6일 을축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6일 을축 두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7일 병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양전의 것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요사이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아가 밭 하나를 시험하게 했는데 소견이 각기 다르니 대저 양전이라는 것은 부결의 수를 바르게 하고자 함인데 정밀하게 계산한다고 하는 자들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낸다면 경중이 필경 한결같이 못할 것이다 하였다. 고의정 맹사승이 대답하기를 을유년에 양전할 때 계산 잘하는 자를 뽑아 미리 익히고 시험을 보인 뒤에 여러 도에 나누어 보냈어도 오히려 경중의 적중을 잃어 지금까지 근심이 되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계산하는 법에 정통하고 전제에 밝은 자를 뽑아서 금년에 한 도를 측량하고 명년에도 한 도를 측량하게 하여 8년 만에 8도를 모두 마치게 하면 일도 급하지 않고 청량도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말하기를 경등이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7일 병인 두번째 기사 임금 앞에서 신하가 절하는 것을 간수할 것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이조참판 정초가 계하기를 옛날에 인신이 임금께 진언할 때는 출입할 때 반드시 절을 했는데 지금은 조계, 윤대, 배사할 때만 땅에 엎드릴 뿐이고 배례를 하지 않으니 청컨대 참작하여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서 신하가 절하는 것은 비록 예법이지만 그러나 너무 번잡하지 않겠는가? 무릇 예법이란 간이한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의리에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세속을 쫓는 것이 옳다. 또 우리나라의 예법은 다 옛 제도에 맞지도 않은데 어찌 이 예법만을 고제대로 행해야 할 것인가 하였다. 판부사 허조가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을 뵙는 데는 예도가 없을 수 없사오니 청컨대 조계 입참하는 자에게는 사배한 뒤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조회를 받는 날에 이내 정사를 보시다가 제3 시험해 보고서 조계하는 예도를 없앴으니 경등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7일 병인 세번째 기사 창승이 가져온 단자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다. 지신사승 흠지가 계하기를 창승이 요동에서 돌아왔는데 단자를 많이 가지고 왔사오니 비록 장사꾼들로 하여금 바꾸게 한다 해도 포목이 이미 없어져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사치들에게 바꾸게 한다 해도 부족하면 창승이 반드시 놓아여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 말할 것이니 그때는 대답하되 저자의 사람을 보내어 스스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7일 병인 네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7일 병인 다섯번째 기사 찬성 권진 등에게 명하여 창승을 영접하게 하다. 찬성 권진 판서 안순 우대원 허성 등을 명하여 창승을 홍제 원정에서 영접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7일 병인 여섯번째 기사 왕세자의 시강에 대해서 의논하다. 왕세자가 상스를 읽기를 마치니 사 황희 부 맹사성 좌빈객 이명균 우빈객 정초 우보빈객 신장 등이 개청하기를 매일 집주 10장을 3번씩 숙독하되 보덕 이하가 시강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사 병계랑 좌부빈객 윤회가 개청하기를 매일 집주 5장을 한 번 읽되 주강은 보덕 이하가 시강하여 6번 읽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희등 의령을 따랐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8일 정묘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나아가 창승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19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리문에서 갖고 울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감하기를 건의하다.
본원에서 심은 배나무와 감나무의 열매가 매우 많이 열렸사오니 금년 갖고 우리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절반으로 감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새 사신이 노량에 나가노니 좌부대원 정년에게 명하여 위로하게 하다. 내온과 의육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했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석왕사의 나왕시 왕제의 위전을 혁파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함길도 석왕사는 태조의 잠저 때부터 원찰이라고 일컬어 거듭스럽게 연근하고는 속전 100결과 또 나한시 왕제의 위전으로 각기 50개월씩 주었사오니 청하건대 다른 사사의 예에 의하여 나한시 왕제의 위전을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서산 사람 산호용금의 아내 곤장의 사연에 대해 경상도 감사가 보고하다. 선산 사람 산호용금은 오랫동안 학지를 앓고 있어 그의 아내 곤장이 품팔이를 하면서 남편을 복양하더니 어느 날 범이 그 남편을 물어 가므로 곤장이 그 남편의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60보나 쫓아가니 범이 이내 버리고 갔으나 용금은 죽었습니다. 이에 곤장이 시체를 안고 통곡하기를 3일 만에 장사 지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석성 종금이 토사물을 바치니 정포를 회사하다. 67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윤봉이 장성을 사주하여 영적도감의 녹사 김순례를 매질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달이 헌원으로 들어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창성이 염치 없이 재물을 탐하는 것을 걱정하다. 예조에 전제하기를 윤봉은 사라를 구하고 이상한 가죽옷을 구하니 속히 만들어주라 하였다. 임금이 매양 창성이 염치 없이 재물 탐하는 것을 걱정하더니 이날 창성이 대언 김자를 보고 노하여 꾸짖기를 전하는 어째 내 말을 듣지 않는가 하고 두목으로 하여금 영접 도감관 유전을 매질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강원 전라 두 도의 전지를 청량하도록 하다. 임금이 호조판서 안순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듣건대 옛날은 한 사람에게 사방을 순행하면서 양전하게 하여도 사방이 균일하였는데 지금 계산을 익힌 자 3인을 교회의 전지를 청량하게 했더니 소견이 각기 다르고 또 지금은 절기도 늦었으니 우선 한두 도만 시험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3인이 청량한 것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산법에 익숙한 자가 40여이나 되니 청컨대 금년은 경기 전라 양도를 청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도는 사신의 지대에 수고로우니 먼저 강원 전라 두 도를 청량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변계랑과 대부와 사는 양처를 부묘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다. 임금이 변계랑에게 이르기를 대부와 사는 양처를 부묘한다는 의논을 경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계랑이 대답하기를 대부와 사는 예법에 두 처를 둘 수 없사온데 만일에 죽었거나 덕을 잃어서 부득이하게 개취하는 것은 종사를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살았어도 두 아내를 한 방에 둘 수 없었는데 죽어서 어찌 두 아내를 조종의 사당에 함께 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그러한 말은 의리를 가지고 말했을 뿐인데 만일에 고제에 있다면 어찌 함께 부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천자와 제후는 예법에도 두 적이 없다 하였으니 선후가 이미 흉하여 후비의 아들이 있어서 비록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부묘한다고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대부와 선비의 예법은 천자와 제국의 예법과 다르니 비록 연고가 있어 개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철을 둘로 할 수 있다는 예법도 있는 터인데 어찌 함께 부하지 못하겠는가. 옛글에 이르기를 첩족을 함께 부한다 하였으니 첩족도 오히려 부묘하거늘 하물며 선후처이겠는가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사대부의 예법을 상고하지 못했사오나 거기 헤아려 보건대 인종 황제의 후비의 소생입니다. 인종이 정모의 후손이 없어 먼저 홍했다 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높여서 부묘하고자 하니 그 당시에 신하들이 번잡스럽게 고래를 들쳐대어 드디어 부하게 되니 비로소 옛 제도를 욕되게 하고 어지럽혔는데 당시에 이것을 반대하여 옳지 않다고 간쟁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참으로 충신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대부와 선비로서 두 아내를 함께 부한다는 예법이 있다고 한다면 신은 후세에 가서 말하기를 신하로서도 오히려 두 아내를 함께 부하는 예법이 있거늘 하물며 임금이겠는가 하고 이것을 이끌어 증거를 삼아 장차 인종이 자기 어머니를 높인 것처럼 할 것이니 세워진 법이 한번 변하여 그 만류를 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말한 만류를 막기 어렵다는 것은 매우 좋은 말이오다. 그러나 예법과 제도를 의논하는 것은 성인의 일이요 사대부의 두 아내를 함께 부한다는 예법을 만일에 주공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변역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상정소와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네번째 기사 내사 일기를 보내어 세사신에게 별선을 주게 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다섯번째 기사 개정한 각품의 반인 수를 엄격히 지키라고 병조에 전지하다. 이제 개정한 각품 반인의 수는 대군에게 20명, 여러 왕자에게 10명, 봉군한 종친에게 7명, 원윤에게 3명, 공주 부마에게 10명, 옹주 부마에게 7명, 좌우정과 공신 제군에게 10명, 시산 이품 이상에게 5명, 집현전 부제학 이상에게 3명으로 하였으니 모두 차첩을 주고 경외에 역사가 있는 자와 정한 숫자 이외에 함부로 받는 자는 전에 수교한 바에 의하여 규찰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여섯번째 기사 윤봉의 청으로 이빈의 우봉정과 노비를 빈의 아내에게 돌려주게 하다. 명하여 속공하였던 이빈의 우봉의 전지와 노비를 4명을 빈의 아내에게 돌려주게 하였는데 노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여 부리게 하였으니 윤봉이 청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7번째 기사 일기주의 소대랑 가차가 예조에 글을 보내 인자를 내려줄 것을 준 것을 사례하다. 토산물을 바치고 정포 46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8번째 기사 창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촉대 15 궁건 등 물건을 요구한 일기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9번째 기사 산품 이상의 천첩의 자식과 잡색 보충군으로서 장군대부가 된 자를 취재하게 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산품 이하의 천첩의 자식과 잡색 보충군으로서 거관하여 대장 대부가 된 자는 모두 취재하되 관품을 한정하여 사용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개유 10번째 기사 각사의 저울을 바로잡고 이익을 꾀하는 자를 취재하게 하도록 하다. 공조에서 개하기를 각사에서 물건을 저울질하여 출납할 때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이익을 꾀하고 관을 속여 저울 눈을 옮겨 놓은 바
관원들은 심히 힘을 쓰지만 그들이 깨어 속아 출납이 고르지 못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경시서에서 매야 춘추로 두 곡을 바로잡을 때에 각사의 제울로 바로잡도록 하고 만일 꾀를 쓰는 자가 있으면 곧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새로 벼슬에 오른 선비들의 패담을 논하다. 경년에 나아가 강하다가 조3의 세가론에 이르러 참대인에게 또한 말하기를 자고로 새로 벼슬에 오른 선비는 어지러이 고치는 것을 좋아해서 이루어진 법을 변경하여 요란하게 하는 자가 자못 많도다 하니 금토관 설순이게 하기를 송나라 신종 때의 왕안석이 변법 하는 것을 좋아했사온데 그도 역시 신진의 선비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이상이 양화도에 갔다가 돌아오다. 이상이 노도에 출류하여 배를 띄우고 물결에 따라 양화도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상 창성과 두목 장신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이상은 백주 40척 탄관 한 개를 요구하고 창성은 암소 가죽 한 장을 요구하고 두목 장신은 시복 한 벌을 요구하고 내면은 공건 15 각 1벌을 요구하고 창에는 대철전 6개를 요구하니 모두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신백정을 시위패의 예에 의하여 갑사에도 취재하도록 해달라는 병조의 건의를 따르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신백정들은 이미 평민의 예로 논하여서 시위패에 붙이기를 허락했사오니 청컨대 다른 시위패의 예에 의하여 아울러 갑사도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새 사신과 두목들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지신사정 험지를 보내어 새 사신을 문안하고 인하여 모관 초구 및 옷 한 벌, 호슬 화투, 저포마포 각 20일, 만화방석과 침석 각 6장, 인삼 30건, 석등장 한 개를 주고 지휘 장룡과 백호 서학위에게는 유겹이 화투 및 마포 내피를 주고 두목 배경 등 32인에게는 옷 신과 저포 마포 각 2필을 주고 복주 등 6인에게는 마포 2필을 주었다. 이상이 도라면 이상 단자 8필 홍릉 2필을 바치고 동궁과 빈궁에게 각기 백모자 1필 난자 3필 능 1필을 바치니 저포 37필 마포 39필을 회증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내사 김용기를 보내어 새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오랑캐들의 침범에 대해서 함길도 도질제사가 보고하다. 이제 듣자오니 이마대에 사는 올적합 아리다간과 심척 올적합 등 7성의 올적합의 200명이 와서 경원을 침략하고자 하옵기에 곧 진무 천호로 하여금 길주의 군마 400을 거느리고 경원부로 나가게 하고 신도 또한 북청 단천 등 군마에 각기 150을 거느리고 밤에 급히 행군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두목이 괴자 흑호 백안을 가지고 먼저 떠나다. 여우와 기러기는 윤봉이 요구한 것이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이계의 그가 호종에 대해서 반대하는 좌사관 김효종의 상소를 윤호하지 않다. 순성군 이계가 서울에 살면서 장록을 누리니 현실로 옳지 못하옵기에 일찍이 헌부와 같이 여러 번 상소하여 밖으로 내쫓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하와 아직도 민망하게 여기고 있는 터인데 이제 또 전하에 그가를 호종하게 하니 소망이 어긋남이 더욱더합니다. 바라옵건대 이 명령을 거두시어 신등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윤봉의 서흥 본가에 곡식을 내리다. 백미 10석 조미 대두 각 20석을 윤봉의 서흥 본가에 주었다. 세종시로 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계급 위계를 엄중히 다스려달라는 병조의 건의를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예의 근본하고 풍속에 아름다워지고 나빠지는 것은 습관에 달린 것입니다. 어린애가 우는 것은 오방이 있지 아니하여 그 소리가 한 가지이나 장성하면서 언어를 불통하고 음식이 같지 않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습관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들은 부득이하여 위급절박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에 쓰이지만 본뒤부터 예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혹 방자한 마음이 생겨 비록 지에 있는 장수가 있다 해도 어찌 큰일을 구하겠습니까? 삼가 송나라 제도를 상고하건대 예조는 당나라 말년에 5대의 패단을 거울 삼아 이미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경병을 경사에 모아서 몸속 군제를 정하여 기율을 자세히 세웠으니 또 등급과 서로 범하는 형벌을 준엄하게 하여 이로써 뒷사람에게 범하는 마음을 끊게 하였습니다. 진종 이후에 사마광이 계급의 제도를 엄히할 것을 거듭 주청하였는데 그 대략을 말하면 군사를 다스림에 예가 없다면 위험히 행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예란 무엇이냐 하면 상하의 분별입니다. 당나라가 숙종 대종 이후로 고식적인 정사만을 힘써 행하였기 때문에 번진이 발로 하고 사졸들은 교만하고 행보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가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니 5대에 이르러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생민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조정이 하늘의 대명을 받아 천하의 어지러움이 무례한 데서 생기는 것을 알고 이에 군전의 제도를 세우기를 일개 1급이라도 위범함이 있으면 그 죄는 죽음에 이른다 하였은즉 등급을 서로 이어받음이 명확히 차스가 있으면 마치 몸이 팔을 부리는 것과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 같아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동정섭을 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싸운데 근세 이래 중외의 군사를 주장하는 관원들이 그 대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여 허명을 도둑질하였고 군중에 계급을 범하는 자가 있어도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힘썼어 드디어 항우를 부리는 사이에 교만하고 패만하게 되어도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신이 듣자오니 성왕의 형벌은 형벌할 죄인이 없기를 기약한다 하였사온데 이제 너그럽게 계급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여 비록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려주어서 잘못 군법이 서지 아니하여 점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풍을 이룬다면 그 관계되는 바가 모두 억조의 목숨에 미칠 것입니다. 본조의 원육전에는 홍무 28년 2월 1 삼군부의 수판에 군사는 엄한 것으로서 중의하여 계급 사이에 서로 범하지 않게 한 뒤라야 가위 윗사람이 명령을 할 수 있고 아랫사람이 복역할 수 있어 일과 공이 성취된다 하였사오니 마땅히 각 위의 상장군 이하에게 피아의 위령을 논할 것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높은 지위는 낮은 지위보다 엄해서 서로 능범하지 않고 감히 나란히 서지도 못하며 길에서 서로 만나면 지위 낮은 자가 먼저 말에서 내리고 한 지위라도 높은 자는 말에서 내리거나 아니 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되 어기는 자는 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영락원년 11월 1 사헌부에서 군령을 폈으되 엄한 것으로서 중의하고 예로서 주제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전조를 성할 때 중방의 예의가 상장으로부터 대정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은 등급이 확실히 차서가 있어 비록 평상시에 일 없는 때일지라도 한 번 예의를 어기면 곧 중책을 가하여 평소부터 위험을 길러 두렵게 하기를 신명과 같이 해서 법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한 것은 장차 적에게 임하는 위급한 때를 당하여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히 여겨 감히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부의의 군사는 전조보다 성하나 부의의 예의는 전조보다 간략하여 부의 군사된 자가 한갓 용맹만 숭상하고 예절을 알지 못하여 혹 장관에게
또 짓지 아니하고 버티며 오만한 태도로 업신여기를 기탄없이 하니 군의 위엄을 기르는 도리에 어떻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두렵건대 예의로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적을 치게 한다 해도 일찍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반드시 명령이 시행되지 아니할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승축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전조의 중방의 법칙에 의하게 하소서. 지난 병술년에 부원군 이직이 사마원공의 군사 계급을 말한 소문으로서 글을 올려 청하였더니 태종께서 드디어 호군방을 다시 세울 것을 명하시어 이로부터 무반에서 계급의 예의를 범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경자년에 이르러 병주에서 호군방이 전조의 패법이라 하여 혁파할 것을 계주하여 마침내 대소의 군사로 하여금 계급의 예를 행하지 못하게 하니 비단 계급에 있어 서로 범할 뿐만 아니라 욕을 하며 꾸짖고 업신여김의 욕보임이 심합니다. 만일에 위급한 일이 있게 되어 비록 상관이 호령을 엄하게 한들 군졸들이 능히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비록 능히 송나라 조정의 형벌을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지나치게 너그러이하여 이로써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풍습을 이룰 것입니까? 이를 고치지 아니하고 떳떳한 풍습으로 삼는다면 비록 날마다 한 사람씩 형벌한다 해도 졸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는 말씀하기를 용맹스럽되 예의가 없다면 어지러운 것이다 하였사오니 이렇다면 제어할 수 없는 군사가 비록 억만의 무리가 있다 한들 실로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밝은 시대에도 그렇거늘 뒷날의 패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정사는 풍속을 개혁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편안할 때에 위태로움을 생각하시어 군정을 닫고 밝게 하시기를 한결같이 원전에 의하여 다시 호군방을 세워 주장하게 하시고 계급의 예의를 신명하여 풍속을 이루게 하소서 하니 정부와 여러 조에 명하여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중방은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서 군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6번째 기사 김화의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을 범하는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진주사람 김화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고 이윽고 탄식하기를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이 없는 까닭이로다. 하니 판부사 허조가 아뢰기를 신의 나이 이미 6순이 넘어 50년 동안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사오니 신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기를 경은 매양 상하의 분배를 엄히 하라고 말하니 내가 들을 때마다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과연 맞도다. 그러나 율문을 가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런 일은 마땅히 때를 따라 패단을 고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를 아뢰던 사람이 나간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허조의 말이 매우 많더니 오늘 김화가 저지른 병부를 좋게 정음하겠노라 하니 대언 등이 아뢰기를 이처럼 이 사람을 범하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으로서 죄의 등수를 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8일 정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8일 정축 두번째 기사 윤봉에게 투 한 개를 주다. 세종시록 41권 세종 10년 9월 28일 정축 세번째 기사 이순농 박실 심도원 조종생 최사이 한 해를 관직에 제수하다. 이순농으로 좌군도 총재를 박실로 중군도 총재를 심도원으로 우군 동지 총재를 조종생으로 좌군 동지 총재를 최사이로 호조 참판을 한 해로 예조 참판을 삼았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1일 김효 첫번째 기사 하정 표준을 배송하다.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하정 표정을 배송하였다. 하정사 유은지와 부사 심도원이 표전문을 받들고 길을 떠나니 유은지 등에게 모간 옷, 목화와 약을 하사하였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1일 김묘 두번째 기사 피로되었던 당인 팽표 등을 요동으로 풀어보내다. 첨지 사역원사 구경부를 보내어 피로되었던 당인 팽표 등 2명을 인솔 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1일 김묘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1일 김묘 네번째 기사 중궁이 경혜로에서 한시에게 전별련을 베풀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1일 김효 다섯번째 기사 창승에게 큰 개를 2마리 주었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1일 경진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거둥하여 사신에게 전별련을 베풀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2일 경진 두번째 기사 문성조가 명나라에 지는 할 매를 놀라게 하였으므로 승조를 집으로 나가게 하다. 응사 전대평 등 20명이 명나라에 바칠 조웅을 받들고서 지평 문순조 앞으로 말 타고 지나가는 것을 승조가 대졸로 하여금 끌어내려 조웅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승조를 집으로 나가라고 명하였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첫번째 기사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도록 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다.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일찍이 진주사람 김화가 아비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낯빛이 변하고는 곧 자책하고 드디어 여러 신하를 소집하여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도록 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니 판부사 병계랑이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효행록 등의 서적을 널리 반포하여 한간의 영세민으로 하여금 이를 항상 읽고 외기하여 점차로 효제와 예의의 마당으로 들어오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 임금이 직제학 설순에게 이르기를 이제 세상 풍속이 박악하여 심지어는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효행록을 간행하여 이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록 폐단을 구제하는 근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실로 교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전에 편찬한 24인의 효행에다가 또 20인의 효행을 더 넣고 전조 및 삼국시대의 사람으로 효행이 특이한 자도 또한 모두 수집하여 한 편을 편찬해 이르도록 하되 집편전에서 이를 주관하라 하니 설순이 대답하기를 효도는 곧 백행의 근원입니다. 이제 이 책을 편찬하여 사람마다 이를 보고 알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려사로 말씀하오면 춘추관에 수장되어 있는 관 밖의 사람은 참고하여 살펴볼 수 없사오니 청컨대 춘추관으로 하여금 이를 초록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즉시 춘추관에 명하여 이를 초하도록 하였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두번째 기사 새 사신이 예골하여 하직하다. 임금이 건전견으로 맞아들여 다례를 행하였는데 두목인 지휘 장룡 등 10인이 전계 위에 올라와서 2번 절하고 하직하니 임금이 서서 그 이해를 받았다. 세종 7호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세번째 기사 이계에게 반인을 내린 것을 거두어달라고 상소하다. 좌사관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이제 병조에서 작성한 각품의 반인 정원 수의 문안을 보니 순성군 이계도 반인을 내리시는 반열에 있사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걔의 아버지 양녕대군 이제는 군부께 죄를 얻고 종사와 의실하였사온즉 걔가 종친에 치열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이리하여 본원과 헌부에서 누차 봉장을 올려 멀리 밖으로 내칠 것을 청하였사오나 윤허하시는 유엄을 얻지 못하와 오히려 분민한 마음 간절하옵거늘 이제 또 반당 7인을 내리시어 수종하게 하시니 이는 심히 불가한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공의를 굽어 생각하옵시고 빨리 이 명을 거두시와 신하와 백성들이 바라는 바에 상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이 길을 서울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상소하다. 대산 조계생 등이 상소하기를 양릉대군 이제는 군부께 죄를 얻어 종사와 의지를 하였사온즉 그 아들 이계는 다른 종친의 예와 달라서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당하오나 승상께서는 특히 우애하시는 지극한 정으로서 서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병원년에 정부와 훈신 그리고 육조와 대관들이 그를 도성 밖으로 내쫓을 것을 재삼 신청하였사오나 윤호하심을 얻지 못하와 일국의 신민이 분격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이제 또 여러 종친과 비견하여 반당 7인을 내리시니 신등이 생각으로는 그 아비가 이미 죄를 지어 외방으로 축출당하였는데 그 아들은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궁궐 안을 출입한다는 것이 이미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 어긋나는 일이온데 또한 반인을 내리시와 외인과의 교절의 길을 열어주시어 그 우익의 봉당을 이루게 하신다면 인 오늘을 보존하는 계책을 이룰 뿐 아니라 종사의 만대를 걱정하시는 일도 아니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반인을 제거하도록 명하시와 그 조짐을 막으시고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연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이계의 그가 수종을 정지하고 그에게 반인을 보내지 말라고 상소하다. 집이 안순선 등이 또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일찍이 저 위에 있을 때에 불의를 자행하여 종사의 죄를 얻어 외방으로 내쫓겼으니 진실로 인심이 있다면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보존하는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여 만물을 길러 이루게 하옵시는 성덕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온데 조금도 개전하는 마음이 없이 매양 제멋대로 무도한 짓을 행하여 국법을 범하고 있사오니 그의 반칙이 믿기 어려운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사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계는 서울에 있으면서 궁궐 안을 출입하고 있어 온 나라의 시민들이 위태롭고 두렵게 생각지 않은 자가 없사온데 어찌 오늘 또 반인을 하사 시와 엄밀히 당을 거듭맺을 기틀을 열어주심을 뜻하였겠습니까? 이는 결코 종사 생민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강무하실 때 개에게 명하시어 그가를 따르게 하시니 신등은 반드시 그가를 따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신등을 우월하다 이러지 마시고 깊이 유의하시와 그가의 수종을 정지하도록 하시고 반인을 보내지 마시와 점차 깊이 파고드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화자 김유 염룡 전동 박근희 북경으로 떠나다. 화자 금성사람 김유 광주사람 염룡 신천사람 정동 보령사람 박근이 먼저 북경으로 길을 떠났는데 이들은 사신이 선발한 자들이었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전판서 성달생의 어머니 상고에 부의를 내리다. 미두와 아울러 50석을 내렸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호조에서 양전의 기준을 바꾸자고 건의하다. 앞서 기사년 이전의 양전 때에는 삼보 삼척의 사방둘레에서 일부를 삼고 삼보의 사방둘레로서 일결로 삼았었는 것을 을륜원에 다시 청량할 때는 삼보 삼척의 부수가 33보의 결수에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삼보 1척 8촌을 일부로 삼았으니 일결의 수요가 12부 사속이나 감축되고 이로 인하여 결부의 수가 대단히 차가 나게 되오니 청컨대 기사년의 예에 의하여 삼보 삼척의 사방둘레로 일부를 삼고 그 부수에 준하여 35보를 일결로 삼도록 청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아홉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군자관 부정 방구다리 부인을 버린 것에 대해 취죄하기를 건의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군자관 부정 방구다리 전능직 김수려의 딸과 결혼한 지 수일 만에 얼굴이 추하게 생겼다 하여 처녀가 아니라고 무언하고 버렸사오니 울문에 의하여 장 60배에 도 1년에 처하시고 다시 모여 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0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세사신이 한시를 모시고 떠나다. 화자정선 김안명을 인솔하고자 해청 1년 석등장석 10개를 가지고 돌아가니 임금이 모하루에서 전별련을 베풀고 보내고 진원사 총재 조정생과 한시의 오라비 광록시 소경 한학과 함께 갔다. 도성한 사람과 시녀들이 한시의 행차를 바라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의 형 한시가 영락궁인이 되었다가 순장당하는 것만도 애석한 일이되 얘 또 가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으며 이때 사람들이 이를 생송장이라